함께합니다.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북핵 문제나 한미 통상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이방카 보좌관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방카는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모습으로 첫 한국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We are very, very excited to attend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to cheer for Team USA, and to reaffirm our strong and enduring commitment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조금 뒤 청와대에 도착한 뒤 방한 첫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정상급 인사를 맞이하는 상춘제에서 문 대통령과 이방카는 이른바 코셔 식단으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코셔는 전통적인 유대인 식사법으로 율법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하고 조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식단입니다. 참숯불 갈비구이를 메인 요리로 해 비빔밥과 콩나물국 등이 제공되고 만찬주는 충북 영동산 백포도주와 미국산 적포도주를 함께 준비해 한미 화합을 강조하게 됩니다. 만찬을 마친 후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짧은 하우스 콘서트로 분위기를 돋워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방카에게 북미 대화에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평창 개막식 때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만남이 불발된 만큼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중재 역할에 힘을 더 쏟게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가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엄연한 북한의 군사도발이었지만 주범은 알 수 없다는 의미인데 대북 제재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우리 해군 46명을 서해에 수장시킨 천안함 폭침.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이었다는 게 통일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주범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 근거로 통일부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2010년 5월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주도한 인물이나 기관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국방장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김격 이 사람은 이번에 주범으로 이렇게 지목이 됐는데 맞습니까? 그건 좀 더 저희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2014년 10월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때도 김영철은 별다른 논란 없이 참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금까지 김영철을 군사도발 인물로 분류해왔습니다. 실제로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은 천안함 등과 관련한 인물로 김정일과 김영철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 예외 사례가 잇따르면서 향후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불만이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국회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며 결사 저지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트집 잡기라며 맞섰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국회는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안을 따지기 위해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민주당과 충돌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시겠습니까? 자, 이건 국회 운영위원장을 겁박하는 겁니까? 겁박은 지금 국민들을 윤활하고 계시고요. 자, 때리세요. 한국당은 또 김영철을 체포하겠다며 국회 법사위도 열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하살이나 긴급 체포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김영철이 자기 책임하에 죽인 사람만 50명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총공세도 펼친 한국당은 험악한 말까지 내세우며
김영철을 6탄 저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이런 쳐죽일 작자를 세계인의 평화축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천안함 46 용사 묘지를 찾아 참배했고 바른미래당은 김영철에 대해 한국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인 4년 전 남북 군사회담에서 김영철을 만났다며 트집 잡기만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 무능 세력이자 평화 무능 세력에 불과한 자유한국당이 자기 나라 잔치에 죄를 뿌리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철 논란이 국회를 강타하며 일부 상임위원회는 물론 사법개혁 특위까지 파행하거나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평창의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등을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현지 시각 22일 시카고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과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 실험에 쓸 돈이 점점 줄고 있고 다른 국가를 위협할 능력도 잃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한국의 손을 뻗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23일 대규모 추가 대북 제재 패키지를 내놓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주의 연맹 연차 총회 연설에서 새 대북 제재 방침을 밝힌 뒤 재무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 관료는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지는 포괄적 해상 차단을 포함한 초강력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에 대해 WTO 제소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GM과의 협상에선 경영 개선과 고용 안정 등 세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최근 한국 GM 사태 등 경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 무역 조치가 양국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앞으로 더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지만 부당한 규제에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부당한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공조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수출시장 다변화와 제품 고부가가치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GM 협의 과정에선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고통 분담, 경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당은 정부가 제시한 이 3대 원칙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GM 측과의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또 GM이 정부에게 공식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이후 재무실사를 통해 정부 지원과 회사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GM 문제를 포함해 미국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한국 GM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부평과 군산,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가는 등 대규모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생존권을 사수하자! 생존권을 사수하자! 한국 GM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13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조 5천억 적자 등 사측의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이곳 부평공장에서 부평역까지의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거리 행진엔 부평과 군산,
창원공장 노동자 등 1,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제 부평공장에서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연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총파업은 보류했지만 대규모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신차 투입 로드맵 제시와 생산 물량 확대 등 6가지 요구안을 마련하고 부평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군산시청, 28일엔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30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GM 자본과 맞서 고용 생존권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GM 본사는 오늘 부평공장에서 열린 한국GM 이사회에서 이번 달 만기인 차입금 7천억 원의 회수를 보류했습니다. 또 부평공장에 대한 담보 요구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와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조금씩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빨리 바뀌길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 다만 황사는 걱정거리죠. 다행히 황사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올봄 우리나라엔 평균 3.4에서 7.3일 정도 황사가 발생해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3개월 기상 전망을 통해 중국에서 황사 발생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봄에 문을 여는 3월에 때에 따라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다소 추운 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럴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이 절정에 달할 4월과 5월은 월 평균 기온이 각각 영상 12도, 17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은 3, 4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5월에 접어들면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 가뭄이 심한 가운데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면 가뭄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일요일 강원도 평창은 개막식 때처럼 무난한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폐막식이 열리는 오후 7시에서 10시 평창 올림픽 프라자는 영하 2에서 4도, 체감 온도는 영하 5에서 9도로 개막식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이른바 미투 폭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영 검사. 이른바 미투 폭로의 시작이었습니다. 미투는 문단과 연극계, 대학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존경받던 거장들의 추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밝히고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미투 참여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알림,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여가부는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는 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발뺌하기 급급합니다. 그 사이 미투 폭로자들은 2차 피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 소송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여가부가 수수방관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미투에 동참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원스톱처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2차 피해 신고센터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가부는 다음 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다른 영역까지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중요 물증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넉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로부터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단은 앞서 실시된 추가 조사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760개의 비밀번호 설정 파일도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OBS는 지난달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놓인 축산 농가의 실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정부가 구제안으로 적법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축산단체들은 기한을 못 박지 않으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무허가 축사 규모는 정부 추산 4만 5천여 호. 대부분 사육거리 제한과 건축법 등에 묶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입니다. 당초 오는 3월 예정된 적법화 기간이 끝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농가들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적법화 추가 연장안을 내놨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3개월간 이행계획서를 받아 1년 플러스 알파의 기간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최소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파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정해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단체는 구체적인 기한을 못 박지 않으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한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TF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간을 더 연장을 하고 법의 보완을 위해서 축산단체와 정부가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지만 축산단체가 거부할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손잡고 진행한 연정이 공식적으로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이른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의회와 남 지사가 추진 중인 사업은 연정 사업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정 종료. 경기 연정을 마무리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달 말 공식 종료됩니다. 경기도 연정 시작 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말 임시회를 마지막 날로 정했습니다. 경기도 연정은 정책 연대라는 의미에 걸맞게 연정 사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논란이 있었던 남경필 지사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연정 사업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또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추진한 학교 급식과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도 연정 사업으로 남게 됐습니다. 남지사와 의회가 빠진 연정 사업은 연정 부지사 등이 진행하게 됩니다. 예산과 조례 등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은 다음 달까지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안 돼 있잖아. 조례나 이런 것들이. 그 조례 넣으면 그 근거 마련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지. 288개 사업에 모두 6조 6천억 원이 들어간 경기도 연정. 오는 27일 연정실행위원회를 마지막 일정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이 조만간 공직에서 물러나 선거 전에 본격 나섭니다. 역시 출사표를 던진 박남준 의원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SNS에 나돈 출처불명의 사진.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과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민주화 운동을 한 반면 박남춘 의원은 보안사령부 교관으로 군복무했다는 등 80년대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 측은 허위사실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로 응대합니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간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홍미영 구청장은 오는 26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이튿날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남구에 선거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김교홍 사무총장도 사퇴와 함께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다음 달 6일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 청장과 김 총장 측은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자유한국당에 제1당을 내줄 우려가 크고 선거 때 기호 1번과 국회의장 자리까지 넘겨줄 수 있다며 박 의원을 견제합니다. 지난 12일 시당위원장을 사퇴하고 시장 선거 채비에 나선 박 의원은 3월 초 인천 비전이 담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준비된 시장론을 설파할 계획입니다. 김 총장은 연급 후 3번 낙선한 경력이 있고 홍 청장의 경우 시장 대 구청장 대결로 선거 구도가 짜일 수 있다며 자신이 본선 경쟁력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홍 청장과 김 총장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박 의원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경선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실상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유정복 시장도 다음 달 9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재선을 위한 세다지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숨은 천사들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나눔을 실천해온 이들에게 경기도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김영웅 씨가 퇴근길 쌀을 들고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가 김 씨를 아들처럼 반깁니다. 올 겨울 많이 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밥 잘 먹으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김 씨가 외로운 어르신들을 챙긴 지 어느새 8년. 한두 명 돕기 시작해 이제는 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한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하게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17년째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김순구 씨.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엄마나 다름없습니다. 바쁜 부모 대신 이웃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김 씨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를 내 가정에서 정말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 조금만 돕는다면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벗어져 나오는 거를 막을 수 있겠다. 묵묵히 이어온 이웃사랑은 따뜻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선행을 실천한 숨은 천사를 비롯해 안전과 교육 등 5가지 분야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2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경기도가 산하 기관에 대한 채용 업무 전반을 확인한 결과 19개 공공기관 가운데 18곳에서 75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돼 무더기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75건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8명을 징계하고 42명은 훈계 처분하라고 해당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경기문화재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테크노파크 10건, 경기도 의료원 10건, 대진 테크노파크 6건, 경기도 문화의 전당 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첨단 극자외선 반도체 생산을 위해 경기도 화성 반도체 생산 라인 착공식을 오늘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 캠퍼스에서 화성 EUV 라인 기공식을 갖고 2020년 6조 4천억 원을 투입해 7나노 이하 미세공정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2019년 완공되는 생산 라인은 2020년 본격 가동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됩니다. 경기도의 민자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수원 의왕간 도로의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의 통행료가 4월 1일부터 10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를 운영하는 경기 남부도로와의 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면 연간 45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BS 경인TV와 경인일보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인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박성희 OBS 경인TV 대표이사와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등 두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도권 지역 뉴스에 대한 공동 취재와 보도, 공동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또 지역사회 발전과 매체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한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경기 지역 언론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스트립쇼를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스트립쇼를 보러 조문객이 많이 올 것이고 조문객을 많이 불러 모을수록 고인에게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하는 건데요. 중국의 일부 시골 마을의 얘기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고인이 된 한 남성의 영정사진을 배경으로 속옷 차림의 여성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무대 한가운데 고인의 관을 놓고 선정적인 춤판이 벌어진 겁니다. 관을 덮은 천에는 은택이라고 적혔는데 고인이 생전에 복이 많았음을 알리는 과시용입니다. The unusual trend, mostly seen in rural villages, has come into being because many families hoped scantily clad showgirls could help make the ceremony more successful by drawing more mourners. 허난과 안우이, 장수 등 중국 시골의 장례식장 퇴폐 공연은 1990년대부터 생겨났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공연 한 번에 2,000위안, 우리 돈 34만 원 정도로 농가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조문객이 많을수록 고인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효도하는 것이라고 믿는 통설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장례식 조문객을 위해 공연자를 고용하고 춤과 노래를 선사하는 건 1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지만 최근 농촌에선 의미가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당국은 주민들 직통신고 전화를 마련하고 상금도 내걸었습니다. 중국과 장례 문화가 유사한 타이완에선 트럭을 개조해 만든 무대 위에서 퇴폐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컬링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여자 컬링 대표팀이 예선에서 유일하게 1패를 안겨줬던 일본과 오늘 저녁 결승행 문턱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준결승과 한일전이라는 중압감만 이겨내면 승산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8승 1패, 예선 1위로 4강에 진출한 여자 컬링 대표팀. 유일하게 1패를 안겨준 상대는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전력이 최강은 아니었지만 실수를 범하면서 5대7로 역전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대표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샷만 집중하면 이길 수 있다는 점을 터득한 겁니다. 이후 스위스, 영국, 스웨덴 등 컬링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팀킴으로 불리며 평창 최고 스타로 떠올랐고 외신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갈릭걸스, 안경선배, 영미매직 등 애칭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한일전 연습에만 몰두했습니다. 연승 가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양팀의 리더인 스킵 간의 대결도 볼거리입니다. 무표정 카리스마의 김은정 스킵은 탁월한 기술과 샷 적중률로 팀을 조 1위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항상 밝은 표정이 특징인 일본팀 스킵 후지사와 사츠키는 힘이 좋고 상대 스톤을 쳐내는 데 능합니다. 컬링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한국 여자 컬링팀. 사상 첫 결승 진출의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우리나라가 골든데이를 기대했던 쇼트트랙 마지막 날 경기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여자 1000m 결승과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는 이딴 실수로 메달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이재상 기자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황배영과 임효준이 남자 500m 결승전에 출전해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노메달의 수능을 씻어내는 쾌거였습니다. 취약 종목인 500m에서 남자 대표팀이 2개의 메달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반부터 1위로 치고 나간 중국의 우다징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유력했던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과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선 불운이 이어졌습니다. 여자 1000m 결승에선 심석희와 최민정이 충돌하면서 메달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던 두 선수는 선두로 치고 올라가려는 과정에서 부딪히며 함께 넘어졌습니다. 결국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했고 최민정은 4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선 레이스 도중 우리 선수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불운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경기 초중반 1, 2위로 레이스를 펼쳤지만 20여 바퀴를 남기고 임효준이 넘어지면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기대했던 쇼트트랙에서 메달 사냥에 실패하면서 금메달 8개로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둔다는 대표팀의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림픽도 이제 이틀 뒤면 막을 내립니다. 성공적인 대회 이면에는 10,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주민들의 희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김장환 기자입니다. 강릉역을 나서면 빨간 점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관광객들의 끊이지 않는 질문에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히 답해주는가 하면 정류장까지 직접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전직 영어 강사여서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창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은 매번 칼바람과 맞서야 합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에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움츠러들지만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큰 추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뿌듯하고. 평창에 사는 한 주민은 월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을 무료 쉼터로 선뜻 내놨습니다. 추운 날씨와 또 화장실 같은 그런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방문객들에겐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고 함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오다가 계속 우리 평화 또는 평창 보고 왔잖아요. 진짜 평자가 이 안에서 느껴져요. 대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노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강릉에서 OBS 뉴스 김정환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인 최다빈이 첫 올림픽에서 최고의 무대를 펼치며 당당히 7위에 올랐습니다. 최다빈은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1.49점을 받아 쇼트 프로그램 67.77점 점수와 합친 199.26점을 기록해 개인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최다빈은 피겨 여왕 김연아를 제외한 한국 선수의 올림픽 여자 싱글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함께 출전한 김하늘도 자신 최고점인 121.38점을 받으며 합계 175.71점, 1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20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한나 브랜트가 언니인 박윤정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줬습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서 활약한 박윤정은 자신의 SNS에 너의 금메달이 곧 나의 것이라면서 한나가 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생후 4개월 만에 미국에 입양된 박윤정은 동생 한나 브랜트와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다 각각 한국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샛별처럼 떠오른 여자 컬링팀이 일본을 상대로 지금 준결승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틀 남은 이번 대회를 멋지게 장식할 시원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매우 나쁨 수준 보였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에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말썽인 만큼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전국의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내리면서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해제됐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는 여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7도, 인천은 5도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파주는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 일교차가 1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수원이 8도 등으로 온화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광주 13도, 부산 14도 등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한 선박은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3일 OBS 뉴스엠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